안녕하십니까. 중국 박사들이 얘기해주는 진짜 이야기. 권은영 박사의 중화 미각으로 보는 중국 문화.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리즈는 북경 가면 반드시 맛보고 와야 되는 요리. 네. 이제 이거 얘기해 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뭔가요? 네, 베이징 가오야라고 하고요. 예.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네. 그래서 북경 가면은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만리장성 올라가고, 네. 두 번째는 자금성 둘러보고, 네. 세 번째는 후통에 돌아가서 놀고, 배고플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카오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씀 주셨지만 중국의 음식 중에서 네. 이 지명 이름이 들어간 음식은 굉장히 좀 희귀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냥 많습니다. 카오야 이러면 구운 오리 요리 이러면 되는데 왜 북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까? 북경은 이제 황제가 있는 곳이고 황제가 이제 북경으로 원래 이 예. 음식이 남경에서 시작된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남경 가오야가 그러니까 남경 오리구이가 원조격이면 이제 영락제가 이제 주원장이 명대를 세우고 나서 영락제가 3대 황제죠? 네, 3대 황제죠. 주체가 이제 그 수도를 천도하면서 이 오리구이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황제가 먹었던, 북경에서 먹었던 오리구이에서 아니, 황제가 있는 북경에 북경을 붙여야지 이래가지고 북경 오리구이로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네요. 원래 남경 오리구이가 남경 카오야인데 네. 이게 이 로얄 푸드 되면서 네. 베이징이 붙은 거네요. 네, 남경 오리구이를 주원장이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 한 마리씩 먹었대요. 그래서 장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베이징 카오야 이것은 또 이게 국가에 또 큰일 했다면서요. 외교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요리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뭔가요? 굉장히 상징적인 예. 시기에 그런 자리에 북경 오리구이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예. 선포하잖아요. 예. 그리고서 10월 16일에 이제 지금은 구소련이지만 소련 이제 주중 대사 그렇죠. 니콜라이 로슈친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대사를 신임장을 주면서 그때도 대접했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네요. 처음으로 중국을 국가로 인정해준 그쵸. 나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접은 사실은 최고로 했을 건데 네. 거기에 베이징 네. 카오야가 들어갔구만요. 네, 국격에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유명해진 건 사실 주은래 때문입니다. 주은래가 이제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 27번이나 외교에 이 베이징 가오야를 썼어요. 최고의 마케터가 주은라이 총리였구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중요한 외교 자리에 베이징 가오야를 주기도 했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그 호치민이 좀 병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대접받았던 그 베이징 가오야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니까 1969년인가요? 주은래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거를 옮겨가기도 힘들겠다. 냉동으로 만드는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수해서 선물을 할 정도로 베트남까지? 네네. 그래서 외교에 엄청나게 노력했던 그런 음식이기도 합니다. 미국하고도 수교할 때 이 북경 오리가 큰 기여를 했다며요.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핑퐁 외교를 하고 있었고 헨리 키신저가 이제 와서 대담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결과가 그렇게 처음에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 저녁 이제 만찬에 이제 북경 오리구이를 내놨는데 이 또 전통이 조금 약하잖아요. 또 그렇죠. 이제 서양 분들이 동양에 대한 이런 게 근데 거기서 딱 맛을 보고 너무 맛이 좋고 맛도 조화롭고 상차림도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정갈하게 내놓은 그런 전통 음식에 너무 반해서 이거는 문화적으로 무엇인가 있고 더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써서 레포트를 써가지고 이제 그날의 대담을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넘어가게 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네. 근데 그 베이징 카오야가 찰리 채플린하고도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뒤뚱뒤뚱 그쵸, 오리궁둥이. 오리궁둥이 걸음을 걷잖아요. 그 모던 타임즈에도 사실은 그 종업원 네.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대접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북경 오리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에가 또 초청을 한 거죠. 아. 네, 초청을 해서 찰리 채플린이 이제 그 노동자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우리 이 궁둥이로 이렇게 재밌게 굉장히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또 초청을 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일화가 맛있게 너무 먹었어요? 너무 유명한 게 그러니까 네. 맛있게 먹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찰리 채플린이 딱 보고 내가 오리를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해서 웃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리에 대한 어떤 그 존경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오래 안 하지 먹는다. 않는다, 안 먹는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당황했더니 이제 자중의 분위기를 알고서 찰리 채플린이, 이건 미국 오리 아니니까 중국 오리니까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잘 넘어갔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이제 뭐 대가는 다른 게 그렇죠. 예. 정말 그 순발력 네. 그리고 그 센스. 네, 센스가 굉장히 참. 발휘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네. 이게 베이징 오리 이랬을 때 앞에 카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음식 요리에 뭐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이 카오는 무슨 뜻인가요? 이 카오는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요리법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고기를 많이 구워서 먹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근거리에서 불에 대고 익혀 먹는 걸 보통 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가오의 가오도 이제 그런 불과 관련돼서 익혀서 물론 이 음식을 불에 익혀 먹긴 하지만 뭐 물이나 이런 거를 같이 끓여가지고 하지 않는 구워 먹는 요리들을 보통 가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중국은 볶아 먹는다. 그쵸. 뭐 이게 차오부터 시작해서 네. 무슨 자하는. 자도 있고 네. 뭐 쩡도 있고 펑도 네.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제 오리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궁금증은 오리는 물에 있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 발을 움직여서 운동을 네,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육지에 있을 때도 절대 가만 안 있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 살 빠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중국의 베이징 카오야 먹어보면 통통하게 살이 진 네. 큰 오리예요. 네. 근데 오리는 어떻게 살찌우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이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오리를 이제 사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하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중국에 가서 닭고기를 꼭 먹어보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닭이든 오리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너무 사육을 잘해서 살이랑 지방이 이런 기름기가 진짜 많아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디엔냐라고 해요. 그 오리를 꽉 채웠다. 꽉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통한 오리를 만드는 건데 그만큼 계속 움직이지 마. 계속 먹어. 이렇게 하는 거를 두고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을 빗대어서 하는 말로 오리를 꽉 채우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디엔냐라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때 베이징 카오야 말고 또 중국에서 베이징에 보면은 그 유명한 오리집 있잖아요. 아, 그 그쵸. 양대 산맥이라면서요. 네,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삐에니 방이 삐에니 있고요. 방. 네, 방이 있고 편이 방이고요. 하나는 쐴쥐덕 아마 쐴쥐덕.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쐴쥐덕을 더 많이 알지만 실제로는 이제 금능이라고 남경의 지역 이름을 따서 올라와서 가게 간판에도 써놓은 편의방이 사실 좀 원조격이에요. 원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베이징 카오야가 1855년에 창업했고, 네네, 삐에니방. 이 네, 삐에니방이. 쐴쥐더가 1864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조는 사실은 이 비엔니방인데 네. 그 역시나 이게 다르고 네, 사실 구이 방법도 좀 달라요, 둘이. 그러네요. 근데 베이징 카오야를 이거 만드는 방법이 지금 비엔니방이나 네. 쐴쥐더가 서로 다르다면서요. 네, 좀 달라요. 원래 원조는 한 당대 정도로 가거든요. 그거 진짜 굉장히 잔인한 건데, 원래는 샤오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샤오는 뭐냐면, 정말 불을 지르는 거죠. 지르는 거예요. 불을 예. 지르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로 같은데 오리를 그냥 넣어버려요. 넣어버리고 불을 확 질러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싸가지고. 그래, 시커멓게 타는 예, 건데. 그쵸. 근데 절강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닭고기를 그렇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깨서 먹는 그런 요리들이 있는데 아예 그거는 이제 집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얘가 오리가요. 그냥 막 뜨겁다고 막 돌아다니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장즙을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그걸 먹고 깨
촉촉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샤오인데 그 다음에 카오로 간 거죠. 네, 근데 카오도 뭐 원래는 그냥 꼬챙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굽는 거를 위주로 했다가 이제 그 원조격인 헤니팡이 이제 먼루라는 방법을 써요. 먼루는 뭐냐면 약간 좀 답답하고 연기에 의해서 열기에 의해서 굽는 건데 불을 먼저 쭉 온도를 올리고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불을 빼버리는 거죠. 빼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넣고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지방이나 이런 수분이 많이 안 빠져서 훨씬 더 촉촉해요. 왜냐면 남경 카오야가 조금 촉촉한 맛을 그렇죠.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장즙에도 이렇게 장에다가 찍어서 촉촉하게 먹는 그런 건데 요쪽 이제 그 요리 젠지가- 방법이 잔열로 네, 이걸 잔열로. 구운 거고. 네, 그러는 거예요. 열기로 훈제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첸지더는 예, 완전히 이제 화로에 불을 내서, 예, 그래서 과루라고 해요. 과루. 과, 예, 과루 해서 거는 거예요. 걸어놓고. 그래서 불을 이제 옆으로 벽 쪽으로 지어서 이렇게 불이 확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올 때 이제 그렇죠. 굽는 건데, 근데 뭐 둘 다 비슷한 건 뭐냐면 조금 이제 제가 오리구이가 제가 북경에서 있으면서 와 진짜 이렇게까지 대접받는 요리는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젠지더 가면은 이제 요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다 썰어주죠. 내서주고 사실 이렇게 뭐 넘버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리법이 조금 이제 오리한테 좀 힘든 요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리를 딱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제 꼬챙이에다가 약간 바람 같은 거, 이런 스트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후 바람을 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껍질하고 그쵸. 이게 분리가 예. 되는구나. 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딱 분리를 시키고 내장을 다 빼고 거기다 사실 물을 좀 채워요. 그래야 수분이 쭉 그렇죠, 수분이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예, 고기가 육즙도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불에 이렇게 구우면 애가 훨씬 더 기름은 빠지고 안에는 촉촉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젠쥐더는 통통한 아이를 해가지고 구워놓고 보여주면서 굽는 거죠. 근데 그 장작도 다르다며요. 우리도 뭐 피자 구울 때 네. 정말 참나무 장작 쓴다고 그러듯이. 네네. 근데 그 장작도 사실은 맛을 내는데 좀 다를 것 그럼요. 같아요. 향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그래서요. 이 베이징 카오야는 배나무 아니면은 대추나무. 대추나무요? 네, 대추나무만 이야. 쓴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도 독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베이징 카오야를 먹는 방법이 좀 색다르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먹나요? 세 가지 방법으로 드셔야 돼요. 북경에 굉장히 이제 힘들게 구워진 오리니까 세 번에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처럼 제가 이제 젠쥐더의 제일 맛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네. 화평문점이거든요. 진짜 제일 비싸대요. 이거는 프랜차이즈인데도 가격이 다릅니다. 중국은 음식점이 굉장히 마케팅 방법이 되게 독특한데 그래서 거길 찾아갔더니 굉장히 매끄럽게 구운 거를 가지고 요리사가 나와서 그 껍질과 고기를 반반 섞어서 아주 잘 썰어줘야 최고래요. 일단 그렇게 썰면 전병에 싸서 먹는데 오이, 천명장 바르고 오이, 대파, 뭐 취향에 따라서 이제 당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고기 껍질이랑 살이랑 해가지고 돌돌돌 말아서 오리쌈이네요. 네, 완전 오리쌈이죠. 쌈 싸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삭하고 폭신한 두 가지 식감을 해서 먹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남은 살들, 뼈에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또 이제 채소나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맛을 내서 볶아서 양배추에 또 싸 먹어요. 세 번째는 그것도 아까워요. 남은 뼈들을 고아요. 탕을 해서. 네, 탕을 해가지고 또 먹어야 돼요. 그걸 중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가오야 산츠라고 가오야 해요. 산츠. 그러니까 가오야는 세 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번 먹을 수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황제가 먹었던 가오야. 근데 중국은 정말로 오리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 네. 중국은 오리 언제부터 키웠을까요? 아, 오리 키웠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일 거예요. 중국은 뭐 하면 몇천 년이에요. 그래서 저도 몇천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글자가 등장한 걸 봐서도 이제 뭐 춘추 전국 시대다 아니면 아예 이 오리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온 거는 뭐 한서 이후다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다 하니까 최소한 2000년은 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00년. 네. 근데 보면 중국 사람들도 오리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그게 시험하고 관계가 있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그 시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이 해음 현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문학 하는 친구들은 해음 현상 이제 이런 걸로 또 광고도 중국에 잘 보시면 이 해음 현상으로 엄청나게 돈을 광고 효과를 얻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 가오야 할 때 이 가오 붙는다는 게 이제 시험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오카오 할 때. 네, 가오카오. 수능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리사가 나와서 이제 딱 해가지고 한 입 딱 먹으면 가오하오 이렇게 물어봐요. 아, 시험 잘 봤니? 아, 그렇죠. 이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구워졌어요. 아, 이렇게 자기는 얘기하는 잘 건데, 구워져. 우리 예, 들릴 근데 우리 때는 들리는 거는 시험 잘 봤니? 시험 잘 봐,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고기를 선물해주면 시험을 잘 본다. 아, 가오하오. 예. 시험 잘 봐라. 그 훨씬 더 예전에는 이 야라는 단어가 아분으로 짜라고 해서 갑 있잖아요. 1등 하는 거. 장원급제. 장원급제. 갑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리가 이 시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주변에 중국 친구 중에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럼 오리고기,全지더에 진공 포장을 해서 팝니다. 선물하시면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되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음식 남녀도 그게 베이징 카오야 나오죠. 네, 그렇죠. 그 요리사가 엄청 요리를, 그 아버지가 정말. 요리사. 네, 요리사잖아요. 호텔 주방장이고 한데, 칸 영화제에도 개봉작으로 초청이 됐었어요. 그때 이 오리고기 베이지가 갖고 왔어요? 갖고 갔는데 이게 통관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뭐, 거기서 칸에서 이제 인기를 굉장히 얻게 됐어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 정도로 이제 세계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음식남녀의 그 중국 요리, 대만에서 이제 영화긴 하지만, 그렇지만 중국 음식이 얼마나 그 조리법이 다양하고 화려하고 맛도 좋은지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준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뭐 정말로 찰리 채플린부터 칸 영화제까지 이제 네. 그 출산 오리 네. 얘기하는 오리인데 네. 또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오리 팔아서 네. 이 돈 번 사람 그렇죠.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당연히全聚德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적으로 그 유통이라던가 마케팅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全聚德의 이제 기원으로 1864년에 처음에 아주 작은 과일 가게를 인수해서 이 과일 가게 이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팔았대요. 그때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하면 대박 난다고 해가지고 했다는데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은 그러면은 더지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였던 예, 거꾸로 거죠. 뒤집은 거예요. 네, 더쥐첸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양첸런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한 글자를 따가지고全聚德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全聚德에서 제가 너무 요리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중국 사람들이 저는 오리구이는 식당에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진공포장해서 싸가지고 기차 안에서 먹고 맞아요. 차에 가서 넣고 먹고 그냥 뜯어서 진공 먹고 저도 그래가지고 북경에 가면 왕푸징 반드시 가가지고 거기서 진공포장으로 오리구이를 몇 개 사서 친구들하고 그냥 집에서 먹기도 해요. 물론 이제 식당 가서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지점도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마케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2007년에 이 첸시더가 상장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상장하면서 당일의 주가가 뭐 발행가 한 4배까지 폭등하는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쌌을 때도 이게 불을 안 껐다고. 그쵸. 저도 그때. 그럴 정도로 네. 이제 전통을 이었는데 이게 코로나19는 못 피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코로나19에 이제 뭐 오리도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어야 동그란 되니까. 탁자에 먹어야 되니까요. 이제 네. 코로나19는 그거 제일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자를 왕창 내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한때는 뭐 첸시더가 시가총액이 한 뭐 5조 가까이 아, 꽤 됐군요, 이제 진짜. 뭐 4, 5조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5천억 정도. 아, 뭐 5천억도 엄청나게 큰 거긴 하죠. 그쵸. 그러나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8분의 1 이 정도 시가총액이 툭 떨어지는 완전히 떨어졌군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고도 봤지만 네. 이제 먹는 음식 뭐 이게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안정화된다고 했을 때 역시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또 첸시더도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거는 저의 이제 유학했을 때 첫 예. 번째 소울푸드죠. 제가 북경에 처음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상해에서 박사를 했지만, 근데 북경에 갔을 때 북경의 어떤 그런 짠 음식들이 저한테 그렇게 맞진 않았어요. 제가 엄청 잘 먹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3달 정도 고전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처음에 위안이 됐던 게 후어고였고 두 번째가 베이징 가오야였어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요리였어요. 그러네.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적응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입맛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가 형성되고 하는데 음식은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고 생활이고 그렇죠.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입맛을 찾아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항상 우리 마지막에 베이징 카오야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렇죠. 뭐라고? 아, 이거 조금 이제 약간 압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베이징 카오야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면 카오야 산츠라고 해서 3가지로 먹잖아요. 일석삼조입니다. 한 마리를 잘 구워서 싸서 먹고 볶아 먹고 탕도 먹고 이것이야말로 실용주의 정신의 실사구시. 우리의 유학자들도 말씀하셨고 최근에는 등소평의 어떤 그런 정신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가오야는 역시나 가오야 산츠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자기 베이징 카오야가 확 땡기네요. 아, 네. 다음에도 좀 땡기는 요리로 네. 중국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음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인의 의식이 담긴 요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문화, 그리고 역사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3번째 시간은 네. 더 맛있는 요리 가지고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즐거운 이 먹거리 문화 소개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